어제 윤석열이 KBS 특별 대담을 했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사과 아니었습니다. 유감 표명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만한 불통,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매정하게 대하기 어렵다.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단호하게 처신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성렬씨, 당신이 누군가에게 매정하게 대하지 못하신다고? 그런 분이 조국 이재명 수사를 그렇게 해? 물론 마주한 자리에서 한 건 아니겠지. 그리고 우리가 듣기로는 말 안 듣는 후배나 만만한 공직자들 어마어마하게 그 앞에서 모욕 주고 비난한다면서. 근데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가 어렵다. 당신한테 당했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자, 이렇게 국민들을 기만한 인터뷰로 지금 성난 민심을 잠재워 보겠다. 혹은 총선 때 점수를 얻도록 하겠다. 이런 건가요? 게다가 또 이제 김건희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 몰카 공작이니 전화 정치 공작이니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만약에 최재형 목사가 손목에 카메라를 차고 가지 않았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내가 명품백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는 뭐라고 할 거야? 거짓말이라고 하겠지. 거짓말이라고. 이게 그 촬영이 됐으니까 몰카 운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윤석열이가 그런 말도 했다면서요. 그냥 들이대듯이 왔다. 경호원이 그 앞에 있는데 들이대듯이 온다고 다 만나주니? 말을 해도 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선물을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최재형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랬더니 김건희가 오라고 한 거 아니야. 심지어는 김건희가 뭐라고 했어? 최재형 목사가 이 명품백 들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김건희가 반가워가지고 저기 목사님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아크로비스타.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 여기가 옛날에 삼풍 백화점이 있던 자리예요. 이런 문자도 보냈던 거 아니야, 김건희가. 근데 그냥 들이대듯이 왔다? 어디 그런 구라를 치고 자빠졌어? 이 대통령 이 새끼가 이렇게 뻑을 치고 천연덕스럽게 그냥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저는 사실 이런 인터뷰가 나올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예지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예측했잖아요. 절대 사고 안 할 것이다. 반성을 모른다. 다 아시잖아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지금 윤석열에 대한 정무 보좌 기능이 마비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선 국면에서 지금 외신에 의해 가지고 자기 마누라가 완전히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게 되니까 국민 여론이 악화돼 가고 있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디 대구 경북 말고는 당선될 곳이 없어요. 이런 누란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민들의 성난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그리고 점수 좀 따려고 이거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정말 국민들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그래,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고개 숙였는데 이제 좀 이 문제는 넘어가자, 이런 말이 나오게 해야 하는데, 보십시오. 이거 불을 질렀어요. 불을. 오늘 여러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번 보세요. 이게 과연 윤석열 정권을 창출했던 그런 정권 창출 공신들의 신문이 맞나 싶을 정도 비난을 했습니다. 이번 인터뷰가 실패했다 이렇게 공히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의 말이 시덥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KBS하고만 단독 인터뷰를 했다는 점, 이 점에 빡쳤을 거예요. 사실은 수고 언론들. 지금 이 정무 보좌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윤석열한테 그런 인터뷰를 한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사과, 그게 어려면 유감 표명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형식으로 그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이것과 관련해서도 국민이 가장 좋아할, 언론들이 잘 써주기 좋을 그런 환경과 조건을 구상해서 보고했어야 되는데, 그냥 지휘하고 싶은 대로 한 거 아니야. 지금 지술 친구 박민희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KBS, 그것도 박장범, 이 9시 뉴스 앵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예전에 고대영 전 사장 적폐청산 국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사람이 또 법원 가서 이겼나 봐. 이겼더니 방송에다 대놓고 그때 고대영 내쫓았던 사람들 책임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그러니까 뭐야, 윤석열한테 코드를 맞힌 거지. 내가 이렇게 KBS 안에서 다른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 좀 봐주세요, 이런 거였지. 그래서 박민희가 들어오자마자 9시 뉴스 앵커, 전에 했던 앵커 클로징 멘트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그냥 잘리고, 그리고 이 박장범이가 앵커를 맡은 거 아니에요? 그 박장범이가 이제 이번에 윤석열하고 인터뷰한 것이고, 이런 방식은 최악의 방식입니다. 게다가 이게 라이브도 아니고 녹화로. 그래서 하여튼 비난이 이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대본 없이 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격이 없고 소탈한 대통령의 진심을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하여튼 이 인터뷰의 형식이나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정무 보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결국 김건희가 선을 그었겠지. 사과 안 돼. 유감 표명 안 돼. 내가 뭘 잘못했어. 김건희의 입장이 그러하고 윤석열은 그렇죠. 당연히 당신께서 그런 생각이시라면은 그게 맞는 거죠 하면서 그걸 이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윤석열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할 방법은 있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천명하는 것. 그것뿐인데 뭐 특검법부터 거부권을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하도록 하고 우선 KBS의 이 인터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 대담이 이어졌단 말이죠. 근데 질문이 질문다워야지요. 김건희 건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대단히 미진한 답변이었단 말이죠. 파고 들어야지 기자라면. 또 대본도 없다면서. 그러면 파고 들어야지. 왜 심기를 헤아리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해. 그게 무슨 인터뷰야. 엑스포에 관한 질문도 해야죠. 사실 나랏돈 써가면서 지난해 13번 해외 순방을 했잖아요. 그 순방한 명분이 엑스포 관련한 건데 엑스포 실패를 했으면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된 거냐. 박장범위가 좀 더 이 오지랖이 넓으면은 열린공감TV에서 제기했던 거. 실제로는 우리가 부산 유치를 한 게 아니라 사우디를 밀어줬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한두 번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김건희가 주도했던 그 개식용 금지법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광팔개금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홍보성 대담인 거죠. 이거는 KBS가 할 일이 아니라 KTV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녹화까지 했죠. 뭐 사전 조율 없었다. 뭐 편집과 관련해서 사전 조율 없었다. 그러고 있는데 뻥을 치고 있어요 지금. 자, 이 난리가 났습니다. 간밤에 정말 불이 붙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서 논평이 나왔는데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 악물고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하는 사회자의 모습이 애처롭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파우치? 아이고 진짜 놀고 있네. 야, 너 기자 맞냐? 장범아. 너 기자 맞아? 야, 너 저기 그 고대영을 두둔하는 기계로 윤석열이한테도 너 할 말 해야지. 뭐야 이게 도대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용산으로 이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뭐 국민과 만나는 거는 고사하고 기자들과도 만나지 않아요. 신년 기자회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동아까지도 오늘 기자회견 회피를 질타했습니다. 범죄를 두둔하는 대통령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거 범죄입니다. 고가의 선물을 받았고요. 그 선물을 받은 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은 거.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어떤 공직자가 이런 범죄를 저질러 놓고 처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김건희 건이 뭐 어디 고가의 명품백 수수뿐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거에 관한 특검이었잖아요. 그걸 또 거부했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김건희 일가 땅으로 노선을 바꾼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 쌩깐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건희, 최은순이 피해자다.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선거운동 때 거짓말하면요 후보자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해서 매우 심각한 처벌을 받아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개를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몰랐다 이 말 가지고 기소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는 지금 벌써 보세요. 김건희, 최은순 특히 최은순은 뭐 10원 한 장 손에 입힌 일이 없다. 그런 최은순은 지금 법정 구속돼서 깜빵에 있습니다. 최신식 교도소로 이감돼서 이번에 또 가석방 될 뻔했지. 근데 MBC가 보도하는 바람에 이제 무산이 된 건데 아니 김건희도 피해자 최은순도 피해자 아니 주가 조작 피해를 당해서 23억의 부당이익을 받은 김건희가 피해자입니까? 주거 침입 피해를 당해서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얻는 피해자 보셨습니까? 아니 무슨 피해자가 이렇게 이득을 많이 봐. 그런 피해자도 있습니까? 정말 속아웃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실패한 원맨쇼 결국에는 윤석열의 한계를 또 보여줬고요.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데 명품백은요? 라는 질문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아마 지는 녹화 끝나고 잘했지 이 정도면 이러면서 또 이렇게 흡족한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묵은 어떤 숙제를 다 해결한 것처럼 야 이 정도면 됐잖아 이러면서 이제 이 이슈를 털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불을 질렀습니다. 실패한 원맨쇼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정말 참 난 세상에 윤석열이가 그래도 이 스트롱맨으로서 자기 주장대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이게 김건희 치마폭에 가려가지고 정말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 바보 천치였어요. 예, 그것이 어제 또 인증이 됐습니다. 너 이제 죽었다 이제. 원맨쇼는 안 하는 게 나았어. 총선 때 보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